안녕하세요. 빚이 6,8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94%를 탕감받고 완전히 새 출발에 성공한 가족이 있습니다.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오늘 이 놀라운 성공 사례,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슬라이드와 함께 하나하나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. 새 아이를 둔 부모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절박함, 그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? 자, 이게 전체 과정의 타임라인인데요. 신청서를 내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.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6개월이었죠. 그럼 첫 번째, 이 가족이 처했던 재정 위기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소득보다 아이들 키우는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?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.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,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. 그래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꾸기 시작했는데, 이게 결국 빚으로 빚을 막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. 정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 같았을 겁니다. 두 번째, 드디어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.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이 가족은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죠.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. 신청서를 내자마자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. 덕분에 당장 월급이 압류되는 건 막을 수 있었죠. 급한 불은 끈 셈인데, 근데 진짜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세 번째, 법원의 요구에 답하는 과정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법원이 돈과 관련된 모든 걸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확인하거든요. 마치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깐깐한 시험대 위에 오른 것과 같았습니다. 법원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. 최근에 받은 대출, 그 돈 다 어디에 썼습니까? 특히 50만 원이 넘는 지출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명하라고 했는데요. 혹시라도 재산을 다른 데 숨기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쓴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죠. 신청인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. 이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랑 이자가 비싼 다른 대출부터 갚는 데 썼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파산해서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운다고 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돈의 총액입니다. 개인 회생에서는 이 청산 가치가 최소한의 변제 기준이 돼요. 즉, 회생 기간 동안 갚는 돈의 총합이 이 청산 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거죠. 일종의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의 다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당신의 총 재산, 즉 청산 가치는 얼마입니까? 그런데 이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항목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. 바로 예상 퇴직금 약 400만 원이 발견된 건데요. 법에서는 이 퇴직금의 절반인 200만 원을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갚아야 할 돈의 최저선이 방금 200만 원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. 부담이 확 커지는 순간이었죠. 네 번째, 바로 변제금을 낮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. 자,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정말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. 자,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이상하죠? 법원에서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월 소득이 10만 8천 원이나 올랐어요. 그럼 당연히 매달 갚아야 하는 돈도 그만큼 늘어야 하잖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은 고작 8,50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소득은 늘었는데 갚는 돈은 거의 그대로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? 그 비밀은 바로 추가 생계비에 있었습니다. 이 신청인이 아주 기가 막힌 주장을 한 거예요. 제가 매달 내는 월세 10만 원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. 그러니 이것도 생계비로 인정해 주세요. 라고요.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준 겁니다. 결국 늘어난 소득 대부분이 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서 변제금은 거의 오르지 않게 된 거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 전략이 만들어낸 놀라운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.
월세 10만 원이라는 이 디테일 하나가 소득 증가라는 악재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정말 믿기 힘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총 빚이랑 월소득은 오히려 늘었어요. 하지만 월 생계비 항목에서 월세 1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았죠. 그 결과 매달 갚는 돈, 즉 월 변제금은 단 8,552원 오르는데 그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래서 최종 결과는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3년 동안 총 빚의 원금 중에서 단 6%만 갚으면 되는 거로 결정이 난 거예요. 나머지 94%는 전부 면책, 그러니까 완전히 탕감받게 된 겁니다. 법원이 이 계획을 승인해 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3년간 갚는 돈의 총합이 약 390만 원이었거든요.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재산의 총 가치, 즉 청산 가치 약 310만 원을 넘는 금액이죠.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안에서도 월세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결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. 어쩌면 여러분의 재정적 새 출발을 위한 열쇠도 바로 그런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?